정우택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결국 정 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청주 명암타워 리모델링 예산이 부활했습니다. 청주시의 랜드마크로 다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가채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회를 맞이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전문 영화관 하나 없이 열리게 되는데 우려와 기대 속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 전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가운데 앞으로 수사 확대 여부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의 한 카페 업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 지난달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정 전 의원은 CCTV 영상에 찍힌 돈봉투는 곧바로 돌려줬고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억울함과 또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을 드리고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정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카페 업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진천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정우택 전 의원이 상당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카페 업주에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카페 업주와 정 전 의원의 보좌관 2명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건물 하나 리모델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청주 명암타워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해당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리모델링 예산이 표결 끝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습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명암타워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때 청주의 랜드마크였던 명암타워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지도 수년째. 청주시는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 차례 예산을 반영했지만 번번이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가위질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농업정책위는 공간 효율성이 부족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설계비 6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투표 끝에 다수결로 예산안을 부활시킨 겁니다. 의견이 분분했어요.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 상임위를 존중하면 예결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서로가 존중해서 각자들 의견이 다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농업정책위가 고수하고 있는 명암타워 철거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명암타워 리모델링 사업은 속도가 붙게 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초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조성과 함께 어린이 특화 공간과 문화예술 전시 공간,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꾸밀 방침입니다. 한때 청주의 랜드마크에서 지금은 흉물로 전락한 명암타워가 청주시의 의도대로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가 단양천댐 건설과 제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제천시 의회에서 정례회를 열고 단양천댐 건설계획 철회 건의문을 공동 채택하고 수도권만 중시하는 구시대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천시 송학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는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한 9월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원서 접수 전략으로 모집 단위 경쟁률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9월 모의평가가 충북에선 72개 학교 시험장과 9개 학원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때보다 재학생은 993명, N수생과 검정고시 수험생은 105명 늘어 전체적으로 1,098명이 증가한 12,4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이 시행하는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져 모의 수능 성격이 짙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수시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가채점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수능 최저 등급을 맞췄는지 판단하시고 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셔서 수능 때까지 학습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의대 증원 변수가 상위권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대학마다 자율전공학부 모집 인원을 크게 늘려 과거의 입시 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보니 원서 접수를 할 때 모집 단위 경쟁률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가 대학마다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경쟁률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원서 접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확인하고 가채점 결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가늠한 뒤 수시 전략을 최종 점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중장년층 일자리 박람회에는 2천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취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2024 충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행사 시작 시간 전부터 40대 이상 중장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력서를 써 내려가는 손길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구직업체 현황을 살펴보는 눈길에는 절박함이 배어납니다. 즉석에서 촬영한 이력서 사진을 붙여 원하는 업체에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좀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나이가 이제 한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젊잖아요. 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지 살죠.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56개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430여 명을 채용합니다. 환경이나 공무 쪽에서는 이제 자주 이직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이제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2천여 명이 몰려 중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갈망을 가늠케 했습니다. 구직자들이 많은 반면에 구인 기업이 좀 부족한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역에 중장년 구직자가 이렇게 많다.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좀 많이 좀 채용을 해주십사 이런 차원 하에서 초고령화 사회,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계와 지자체의 면밀한 협력체계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수요 급증과 고대역폭 메모리 선점 유지를 위한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반도체 유관 경력 2년에서 4년차 대상 주니어 탤런트 공고를 동시에 낼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이달 23일까지며 전체 채용 규모는 3자릿수입니다. 20회를 맞이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전문 영화관 하나 없이 9월 영화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우려와 기대 속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 제천예술의 전당입니다. 올해 접수된 출품작은 역대 가장 많은 2,600여 편으로 이 중 37개국 98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벌써 20편을 넘어설 만큼 국내 유일의 음악 영화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제천 유일의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영화관 없는 국제영화제를 치르게 된 겁니다. 작년까지 매년 8월에 열리던 영화제를 비가 잦다는 이유로 갑자기 9월로 옮기다 보니 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개가 넘는 축제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제천시는 영상미디어센터 등의 상영관을 마련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길어진 동선에다 영화제에 대한 낮은 관심도 걱정입니다. 그 영화관이 군데군데 퍼져 있어가지고 계속 가기가 단 지역으로 가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이제 기대는 영화제라는 거 기대보다 연예인 보러 간다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에 제천시는 전 국민이 참여하고 투표하는 영화 그림 콘테스트와 달빛 야시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영화제를 극장만이 아닌 도심 전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극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천 시내 가운데에 모두 나와서 이런 다양한 영화제를 위해 준비된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제천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내일부터 엿새간 이어지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의 슬로건은 초월하다는 뜻의 라틴어 스페라 스캔도. 여러 한계를 초월한 20번째 영화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이 이달부터 휴일과 야간에 문을 닫으며 지역 응급 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공보의 2명을 충주의료원에 파견하고 다음 주 중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투입된 공보의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현재 충주의료원 응급실에는 의사 7명과 간호사 1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응급 환자가 2배 이상 늘면서 의료진들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집단 사직한 뒤 신규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유상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청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는 이 밖에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행정협의회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오늘 이범석 시장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토크쇼 등을 청주 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와 개인 19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를 올해도 완주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 도전에 나선 쉼터 청소년과 지도자들은 전남 광양에서 목포까지 사흘간 자전거로 320km를 달려 총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올해 기부금은 보호시설 퇴소를 앞두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초등 실력다짐 교사 100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 기본학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참가를 희망한 초등교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와 패널 발표, 분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등 도내 6개 인구 감소 지역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태교 여행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해 300명 지원을 목표로 시행에 들어간 맘 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에 23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63명이 태교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맘 편한 태교 지원 사업은 제천 호반 호텔 앤 리조트와 스테리움, 증평 벨포레, 영동 일라이트 호텔 등 협약시설에서 40만 원 상당의 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쫓아온 피해 차주를 차에 매달고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 이후 피해 차주가 차에 매달린 것을 알고도 그대로 주행하고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도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천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30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수능 전초전인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모의평가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더 커지고 또 수시 지원 분위기 때문에 마음도 흔들리기 쉬운데요. 평정심 유지를 위해 그동안 만들어온 루틴을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